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서 마음을 읽어드리는 재미있는 심리 TV입니다. 여기 50대 중반의 김 부장이 있습니다. 최근 아내와 사별하고 몇 년간 일에만 빠져 살다가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동네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보다 78살 어려 보이는 박 선생님을 만났죠. 그녀는 김 부장의 이야기에 유난히 잘 웃어주었습니다. 김 부장이 조금 썰렁한 농담을 해도 "어머, 부장님 정말 재밌으세요라며 맑게 웃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단체로 저녁을 먹을 때도 김 부장이 반찬을 집어주자 "어머, 감사합니다. 자상하시네요라며 눈을 맞춰주었죠. 김 부장의 멈춰있던 심장이 오랜만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게 아닐까? 용기를 낸 김 부장이 며칠 뒤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 선생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식사나 한번. 몇 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 부장님. 주말엔 제가 선약이 있네요. 다음에 꼭 뵈어요. 김 부장은 다음에 꼭 뵈어요. 라는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이번 주는 바쁜가 보군. 그 다음 주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주는 시간 어떠신지. 답장이 또 한참 뒤에 왔습니다. 아, 부장님. 어떡하죠? 제가 이번 주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정말 죄송해요. 유유. 김 부장은 몸이 안 좋다는 말에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하지만 이모티콘 유유까지 쓴 걸 보니 미안해하는 게 역력하군. 그리고 며칠 뒤 김 부장은 독서 모임의 다른 회원 SNS에서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주말 몸이 안 좋다던 박 선생님이 다른 모임, 사람들과 등산을 가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파트 1. 왜 우리는 가짜 친절에 속는가? 자막 왜 우리는 착각하는 걸까요? 신사분들, 방금 들으신 김 부장의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왜 이토록 친절과 호감을 헷갈리는 걸까요? 특히 우리 중년 남성들은 왜 이 가짜 친절에 더 쉽게 마음을 내어주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 희망 회로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상대의 작은 미소, 작은 배려 하나에도 거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웃어줬어. 그녀가 내 문자에 답장을 해줬어라는 사실 팩트에 그녀도 나를 좋아할 거야 라는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을 덧붙이는 거죠. 둘째, 여성의 사회적 언어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성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성숙한 여성들은 관계의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친절과 상냥함을 기본값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의 미소는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녀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맞장구는 당신의 말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저 예의를 지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확한 거절 신호를 애써 외면합니다. 바쁘다잖아, 아프다잖아 라며 스스로에게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주죠. 왜? 당신이 싫어요라는 명확한 답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이 애매한 희망의 끈이라도 잡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극작가님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애매한 희망은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중년 신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백신입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관심이 전혀 없을 때 보내는 명확한 거절 신호. 하지만 우리가 호감이나 망설임으로 착각하는 그 가짜 친절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2. 신호 13 착각 유발 거절 신호. 자막 내벌릴.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신호. 가장 교묘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가짜 친절 신호 3가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호 1. 막연한 다음을 기약한다. 자막 다음에 뵈어요.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앞서 김 부장의 사례에서 보셨죠. 다음에 꼭 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번엔 안 되지만 다음은 약속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녀에게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했을 때 그녀가 정말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면 그녀의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 좋아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선약이 꽉 찼는데 혹시 다음 주 수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호감 있는 여성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이 안 되면 다음 주 수요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역제 안 합니다. 어떻게든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확정 지으려고 하죠. 하지만 다음에, 나중에, 언제 한 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예의범절 교과서에 나오는 언제, 밥 한 번 먹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즉, 지금 당장 당신과 밥 먹을 생각은 없지만 면전에서 거절하긴 미안하니 예의상 하는 말입니다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고 그 다음이 언젠가요?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눈치 없는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인 날짜가 없는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는 다음일 확률이 99%입니다. 신호이 10일 만남을 교묘하게 피한다. 자막 좋죠? 다른 사람들도 부를까요? 당신이 용기를 내어 이번 주말에 둘이 영화나 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답합니다. 어머 좋아요. 마침 그 영화 보고 싶었는데 그럼 오오씨랑 오오씨도 같이 보자고 할까요? 다 같이 보면 더 재밌겠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자는 성격이 활달하구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저는 당신과 단둘이 만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당신과 저의 관계는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동료 혹은 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저는 둘이 보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고 다음부터는 당신의 전화조차 피할 것입니다. 여성이 정말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면 단둘이 만날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 합니다. 다 같이 보자는 말은 당신을 이성이 아닌 안전한 지인으로 분류했다는 100% 거절 신호입니다. 신호 3. 당신의 과거나 가족을 묻지 않는다. 자막 그녀의 질문은 항상 현재와 업무에 머문다. 대화를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그녀와 만나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요즘 일은 어떠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 독서 모임 책 다 읽으셨어요? 전부 공적이거나 표면적인 이야기뿐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이것저것 좀 했어요 라고 두루술하게 넘어간 적은 없나요? 반대로 그녀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나요? 어릴 때는 어떤 학생이셨어요? 자녀분들하고는 사이가 좋으세요? 전 부인 혹은 아내과는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조심스러운 주제지만 깊은 관계라면 나옵니다. 휴일에는 주로 혼자 뭐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여성은 호감 있는 남자의 역사 히스토리를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그의 사적인 영역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만약 그녀와의 대화가 항상 오늘 할 일, 날씨, 공통의 지인 이야기에서 맴돈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사적인 정보를 공유할 마음도 당신의 사적인 정보를 궁금해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딱 이 정도 거리의 지인입니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죠. 파트 3. 신호 46방어적 거절 신호. 자막 레벨 2. 조금 더 명확하지만 여전히 착각한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이 이 신호조차 그녀가 쑥스러워서 그래, 밀당하는 거야 라고 오해합니다. 신호 4. 답장은 오지만 질문이 없다. 자막 그녀의 카톡 문자는 항상 단답과 마침표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별 5개짜리 신호입니다. 당신이 설레는 마음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죠.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했는데 문득 박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저는
주절주절. 잠시 후 그녀에게 답이 옵니다. 네, 부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키읔키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그녀가 내 문자에 답을 해주었어 라고 기뻐하셨나요? 이건 답장이 온 게 아닙니다. 이건 대화 종료 신호입니다. 사람은, 특히 여성은 관심 있는 상대와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면 답장은 이렇게 왔을 겁니다. 네, 부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부장님은 뭐 드셨어요? 저는 오늘 파스타 먹었는데 혹시 파스타 좋아하세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녀의 답장 속에 당신에게 다시 공을 넘기는 역질 물레이 마이너스 퀘스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요라는 강력한 호감 신호입니다. 하지만 네, 키읔키읔, 감사합니다처럼 단답으로 끝나거나 당신의 말에 반응 리액션만 하고 질문 퀘스천이 없다면 그건 100% 거절 신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쿵쿵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 5. 칭찬은 하되 개인이 아닌 역할을 칭찬한다. 자막 좋은 분이세요. BS 부장님 팀장님은 참 훌륭하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참 좋은 분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호감 신호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가짜 친절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개인 오호이 아닌 직함이나 역할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장님은 참 책임감이 강하세요. 업무 칭찬. 선생님은 참 자상하시네요. 모두에게 베푸는 친절 칭찬. 사장님은 참 리더십이 있으세요. 역할 칭찬. 이런 칭찬은 이성적 매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당신이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존경 리스펙트 혹은 인정 에크날리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당신을 남자로 보고 호감을 느낀다면 칭찬의 결이 다릅니다. 오늘 입으신 셔츠 정말 잘 어울리세요. 멋있어요. 외모, 센스 칭찬. 그렇게 웃으실 때 눈이 참 매력적이세요. 구체적인 신체 칭찬.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든든했어요. 매력이 아닌 든든함, 남자다움 강조. 일 잘하시네요. 책임감 있네요. 좋은 분이네요 라는 칭찬은 당신에게 안전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상사, 좋은 동료지만 내 남자는 아닙니다. 이 말뜻을 정확히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신호 6. 가벼운 스킨십에 움찔하거나 물러선다. 자막 그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말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다음에 봬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처럼 말이죠.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대화 중에 재밌다는 표시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무언가를 건네주다가 손끝이 살짝 스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면 그녀는 그 스킨십을 즐기거나 혹은 부끄러워하며 가만히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오면 그녀도 살짝 다가오거나 최소한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움찔합니다. 당신이 어깨를 치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굳거나 그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살짝 뺍니다. 당신이 옆자리에 조금 가깝게 앉으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자기와 당신 사이에 두거나 몸을 반대편으로 슬쩍 틉니다. 이것은 밀당이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편함과 경계심의 표현입니다. 제 개인 영역 퍼시널 스페이스를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이 미세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다가가거나 스킨십을 시도하면 당신은 젠틀맨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파트 4. 신호 78명백한 거절 신호. 자막 레벨 3. 제발 여기서 멈추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신호들은 사실 가짜 친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명백한 거절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남성들이 이 신호 앞에서도 그녀가 사정이 있겠지라며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신호 7.
읽씹 메시지를 읽고 답하지 않는다. 자막 읽씹은 답장입니다. 싫다는 답장. 당신이 보낸 카톡 옆에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이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칩니다. 무슨 일이 있나? 너무 바빠서 답장할 타이밍을 놓쳤나? 내가 뭐라고 보냈더라? 혹시 기분 나쁜 말이 있었나? 그러다 당신은 최악의 수를 둡니다. 바로 재촉 문자를 보내는 것이죠. 박 선생님 바쁘신가 봐요? 제 문자 혹시 못 보셨어요? 신사분들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읽씹 읽고 답장 안 함보다 더 명확한 거절 신호는 없습니다. 당신의 문자를 확인했지만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실 답을 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함축한 것이 바로 읽씹입니다. 바빠서 놓쳤다고요? 정말 호감 있는 남자의 문자라면 화장실 갈 시간은 없어도 그 문자 하나 보낼 5초는 만듭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읽씹을 당했다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십시오. 그게 당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호 8. 저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자막 당신과는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당신이 온갖 거절 신호를 무시하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고백에 가까운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곤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부장님.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누구를 만날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아직 전 남편 혹은 상처를 잊지 못해서요. 요즘 1호은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 타이밍이 안 좋았구나.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야겠다. 그래, 그녀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나를 받아줄지도 몰라.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 말은 저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가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속뜻은 저는 지금 당신과는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입니다. 이것은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예의 바르고 확실하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지막 배려이자 최후 통첩입니다.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탓함으로써 당신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기다리는 남자만큼 어리석은 남자는 없습니다. 그녀가 연애할 생각 없다고 말한 바로 다음 달에 다른 멋진 남자가 나타나면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으며 연애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100% 거절 신호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편하게 지내요. 라고 쿨하게 답하고 물러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대응입니다. 결론, 신사의 품격은 물러설 때를 아는 것. 자막 그녀를 탓하지 마세요. 그저 인연이 아닐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 남성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8가지 가짜 친절, 즉 100% 거절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막연한 다음을 기약한다. 10일 만남을 피하고 다 같이 보려 한다. 사적인 영역을 묻지도 답하지도 않는다. 답장은 오지만 질문이 없이 단답형이다. 개인이 아닌 역할을 칭찬한다. 가벼운 스킨십에 움찔하며 물러선다. 메시지를 읽고 답하지 않는다. 읽씹, 지금은 연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가슴이 좀 쓰라린 분도 계실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착각했구나. 그때 그 사람이 보낸 신호가 거절이었구나. 괜찮습니다. 늦게라도 알았으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신호들을 배우는 이유는 그 여성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왜 확실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 헷갈리게 해? 라고 원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녀들은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고 마찰을 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배우는 이유는 첫째,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눈치 없는 남자가 되어 닫힌 문을 두드리는 수고와 비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우리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에게 쏟을 그 에너지를 아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줄 진짜 인연을 찾는 데 써야 합니다. 셋째, 신사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신사는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에 보이지 않는 거절을 읽어주고 우아하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아, 바쁘신가 보네요. 그럼 편하게 지내시죠라고 먼저 웃어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중년의 진짜 매력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지금 그녀가 호감인지 친절인지 헷갈려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 헷갈린다는 감정 자체가 이미 거절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호감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질문을 던지고 당신의 사적인 영역을 궁금해하고 당신과 단둘이 있을 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명확한 신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멋지게 가꾸며 우리의 품격을 지키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재미있는 심리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